안녕하세요, 현준이입니다. 저는 여러분들하고 오늘 갑자기 좀 수다를 떨고 싶은 주제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. 여러분 혹시 인과응보라는 사자성어 많이 들어보셨죠? 인과응보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? 흥부와 놀부전, 혹은 나쁜 일을 했는데 결국에는 벌을 받아서 망했다. 종교 언어로 치면 비슷한 게 카르마라고 할 수 있겠는데, 이거는 보통 인도계 종교에서 이제 나온 말인데 업보라고 하죠. 선한 행동이나 악한 행동은 결국 미래의 나의 삶과 인생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말과 비슷합니다. 실제로 살면서 느껴본 적이 많지는 않았어가지고 정말 업보라는 게 있나? 카르마라는 게 존재하나?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. 카르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인과응보가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쪽은, 저는 가해자와 피해자 쪽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피해자 쪽이 좀 더 많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고 제가 항상 피해자라는 건 아니고요. 상상력이 풍부한 성격이라 잠을 들기 전에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, 그때 이랬으면 어땠을까, 혹은 예전 과거의 일들 샤워하다가도 문득 생각이 나서 현실에 좀 집중을 못하고 과거에 그런 느꼈던 상처나 감정들로 인해서 아직도 좀 힘들어하는 시간들이 가끔씩 생기더라고요.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어떤 받았던 상처나 힘든 기억들 때문에 현실에서도 조금 힘드신 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바야흐로 한 2년 반 전 직장을 다닐 때 제가 다니던 직장에는 여성과 남성 비율이 9대 1이었어요. 여성분들이 1, 그리고 남성분들이 9.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여성분들이 적은 직장 단체였는데, 어느 날 옆 팀에 계시던 여자 선배님께서 저한테 이제 친하게 지내자, 너무 나랑 잘 맞을 것 같아 하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. 근데 안 그래도 여성분들이 적은 이제 직장에서는 너무 좋으니까 또 제가 또 너무 좋다 하면서 잘 따랐죠.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. 이 선배가 뭔가 점점 나를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나를 질투하는 것 같고, 그냥 기분 탓이겠지 하고 넘겼던 것들이, 예를 들어 제가 오늘 머리띠를 하고 왔으면 너 그 머리띠 예쁘다 하고 다음날 똑같은 걸 구해서 가져와요. 귀걸이도 그거 어디서 샀어? 근데 그 귀걸이는 저희 어머니께서 선물해 주신 거였는데 뭔가 너가 하면 그냥 따라하고 싶네? 다음날 똑같은 비슷한 걸 사오시고, 그런 일들이 조금씩 지나다가 어느 날 일이 터진 거죠. 그분이 저에 대한 험담과 안 좋은 얘기를 하시고 저한테 술을 먹고 새벽에 전화를 해서 협박을 하고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지냈는데 어느 순간 자기 뜻대로 이게 뭔가 안 되니까 이 분노가 저한테 표출되기 시작한 거죠. 술이 취해서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느니, 너를 회사에 못 다니게 할 거라느니,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막 협박으로 하시는데, 저랑 거의 10살이 차이 났던 여자 선배셨는데 제가 뭔가 순간 너무 무서운 거예요. 그런 일을 많이 겪어보지도 않았고, 전화해서 협박을 한다는 일을 겪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.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. 저 또한 공포와 겁에 질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선배한테 이 일은 제가 못 들은 걸로 하고 없던 일로 할 테니 앞으로 회사에서는 그냥 아는 척하지 말고 지내요 라고 하고 저 마무리를 했단 말이죠. 그렇게 해서 회사에서 지내는데 어쨌든 얼굴을 마주치잖아요. 같은 팀은 아니어도 옆 팀이니까 이제 마주치긴 하는데, 그 순간부터 제가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. 그 사람을 보면 알 수 없는 공포심, 또한 두려움, 또한 분노.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건 분노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. 근데 그 사람처럼 똑같이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욕하고 협박하고, 물론 회사에 이제 신고를 하는 제도도 있었지만 제가 또 녹음을 할 생각을 못 했던 거죠. 그러니까 증거 수집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제 속을 되게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.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이제 2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그 생각을 하면 화가 나고, 왜 그때 제대로 서신하지 못했을까,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도 많이 들었지만, 어느 순간 이제 깨닫게 된 거는 인과응보, 카르마는 있다, 실제한다.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. 근데 저는 이제 그 회사를 나오고 나서도 그분의 이야기를 건너 이제 듣게 되는데, 최근에는 사람들한테 또 안 좋은 이런 행동을 해서 새로운 신입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부장님과 그 센터장, 그 장분에게 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분이 좀 조치를 받게 되고 좀 처벌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시기의 차이는 있지 오차는 없다. 어쨌든 그냥 누군가가 나에게
해악을 끼쳤다면 그 사람에게 똑같이 복수를 하기보다는 고요한 강물에 앉아서 있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의 시체가 떠내려온다라는 유명한 중국 속담이 있잖아요. 마치 그런 것처럼 어쨌든 그 사람의 행위나 행동들이 자신에게 업보가 쌓여서 돌아오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지더라고요. 근데 결국에 다 지나고 보면은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내가 됐구나. 그러니까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배운 이런 얘기들이 아니라, 그러니까 감정적인 경험이 아닌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게 더 많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구나. 다음에는 좀 감각이 더 곤두세워져서 내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는 상처를 받았었고 이런 선배들은 이상해. 뭐 이런 상사는 좀 피해야 돼 라는 그런 초인적인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요? 안테나 같은 게 좀 생기는 거죠. 저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생겼으므로 만족합니다. 결국에는 안 받았으면 좋겠지만, 상처를 안 받고 살면 더 좋겠지만, 결국에 그 상처가 받았다고 해서 지금의 내가 불완전하고 별로고 좀 못난 인간은 아니라는 거, 오히려 능력이 한 가지 더 탑재됐다는 점, 그런 점에 있어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당신이 받은 상처는 우주가 조용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. 막 살수록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말 하잖아요. 착하면은 손해본다. 착하게 살지 말아라. 착한 거는 고귀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선함이라는 것은 모두가 좋아하잖아요. 이상한 사람 아닌 이상. 저는 그래서 누구한테 상처를 받고 누구한테 피해를 받더라도 나도 이렇게 안 살아야지, 나 착하게 안 살아, 나 남들한테 나도 못되게 굴 거야, 이런 마음보다는 그래, 그 사람에게 다시 인간응보가 올 거야, 나는 나대로 내 중심을 잡고 가겠어, 이런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. 이 분노라는 감정이 결국에는 내가 내 손에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거랑 똑같구나.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데 놔버려야 되는데 안 놓으면 내 손이 다 화상을 입잖아요. 결국에 그 분노가 나에게 오는구나. 이걸 빨리 놔버려야겠다.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용서를 하기보다는 그래, 너 언젠가 벌 받을 거야. 그게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너에게 화살을 날리겠지 하면서 제 일을 집중하고 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그런 일들이 흘러가더라고요.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나 마음이 힘드신 분들, 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뭐 등등, 분명히 그분들은 업보를 받을 거고요.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제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단지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. 뭐 어떤 거는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바로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가는 것도 있고, 어떤 거는 괜찮았다가 노로바이러스처럼 막 일주일 뒤에 잠복기 있다 갑자기 아픈 것도 있잖아요. 이런 것처럼 시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. 하지만 오차는 없다는 거. 오늘도 현존이었습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